출장 중에는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전화했어?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이혼이니까 알아서 해. 일이 있으니까 전화했는데 그게 무슨 태도야? 왜 전화했는지부터 물어야 하는 거 아니야? 전화를 하면 받는 게 예의지 어떻게 20번을 넘게 전화해도 안 받을 수 있어? 중요한 일 하고 있는데 전화 받을 겨를이 어딨어. 넌 집에만 있는 전업주부니까 일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사회생활하다 보면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회사 다니면 전화도 한 통 못 받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? 지금은 출장 왔으니까 비상상태란 뜻인데 그런 것도 몰라? 나도 비상 상태니까 20번 넘게 전화했을 거 아니야.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? 아버님에 관한 일이야. 아빠가 대체 왜? 아버님 어저녁부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셔서 입원하셨어.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이쪽으로 와. 내가 간다고 뭐가 해결돼? 내가 가면 아빠 병이 나아서 퇴원할 수 있어? 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버님 뵈러 와야 할 거 아니야. 아버님도 당신을 기다리시는 눈치야.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말씀드리면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. 내가 가봤자 잔소리만 할 게 뻔한데 뭐하러 가. 아버님은 다 당신 잘 되라고 조언을 하시는 건데 그걸 잔소리로 생각하니? 아 됐고 설교 좀 하지 마. 난 가장인데 왜 너한테 설교당하면서 살아야 한단 거야.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감히 날 가르치려고 하지 마. 나도 2년 전까지는 직장 다녔고 생활비도 반반했는데 뭘 먹여 살리긴 먹여 살려. 2년 전에 아버님 간병해드리기 위해 직장 그만뒀단 거 잊었어? 그러니까 2년 전부터는 내가 널 부양했잖아. 아니 생활비는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해결했고 너한테 부양받은 기억 없어. 자기 월급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틀어주고 있잖아. 근데 정말 제대로 적금 들고 있는 거 맞아. 이젠 날 의심하기까지 하니? 옷 사고 신발 사고 가방 사고 시계 사고.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을 바르고 다니는 게 눈에 훤히 보이니까 그러지. 난 가장이고 사회생활하는 사람이야.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니면 인간 취급도 못 받는다는 것도 몰라? 그런 것도 다 투자에 속해. 투자를 해야 수익을 낼 거 아니야. 넌 그냥 내 말만 믿으면 돼. 언젠가는 내가 많이 벌어다 줄 테니까 기다려. 그리고 출장 끝낼 때까지 다신 연락하지 마. 아버님이 위독한데 연락을 하지 말라고. 한마디도 더 하지 말고 대답만 해. 또다시 연락하면 이혼 서류 던질 거야. 나한테 이혼당하면 얼마나 비참할지 잘 알지. 여자는 남자가 없음 못 살아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여자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거든? 아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가 남자한테 버림받은 여자야. 구차한 여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내 말에 따라. 조용히 우리 아빠 간병이나 하고 있어 알겠어?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해 지친다 진짜. 이틀 후. 그쪽 누구예요? 갑자기 뭐죠? 카톡 잘못 보낸 거 아닌가요? 잘못 보낸 거 아닌데요? 그쪽 이름이 선이잖아요. 제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요? 제 연락처는 또 어떻게 손에 넣었고요? 지훈 씨랑 어떤 관계예요? 그 사람 와이프인데요? 와이프라니요? 그 사람은 제 약혼자인데요? 유부남이 어떻게 그쪽 약혼자예요? 그 사람은 저랑 결혼한 지 8년 됐고 아이도 둘 있는데요. 거짓말하지 말아요. 저 그 사람이랑 1년 넘게 만나왔는데 퇴근 후에도 자주 만나고 주말에도 자주 데이트했거든요. 유부남이라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저한테 할애했을 리가 없잖아요.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도 출장도 많다고 해서 그대로 믿었는데 바람피고 다녔어요?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어요? 그 사람이 알려주던가요? 그 사람이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핸드폰이 울려서 그쪽 존재를 알게 됐어요.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서 전화했었거든요. 그럼 정말 그쪽이 그 사람 와이프가 맞단 말이네요? 그쪽 존재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 사람이 잘 때 그 사람 지문을 통해 핸드폰을 열었고 카톡 내역을 봤거든요.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오라는 문자요. 그럼 그 인간이 저한테 독신이라고 사기친 거네요? 그 사람이라면 그러고도 남았겠죠. 자기 남편을 못 믿는단 말인가요? 남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? 남편한테 여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해요? 그 사람한테는 실망할 대로 했고 지칠 대로 지쳤으니까요.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제가 직장 그만두고 간병하고부터는 절 간병인으로밖에 안 보고 부부다운 대화도 없이 살고 있는데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. 그런 남자랑 대체 왜 결혼했어요? 결혼할 때는 다정했지만 결혼하고 변하는 남자들 많잖아요. 그럼 와이프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 사랑받진 못한다는 말인가요? 그쪽 앞에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사랑받지 못한다는 말에 반론은 안 해요.
전 그냥 그 인간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존재란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요. 사랑받지도 존중받지도 못하면서 시아버지 간병을 해왔어요? 억울하지도 않아요. 왜 그렇게 살아요? 그쪽 말에 일일이 답장해야 할 의미는 없지만 살아보니까 결혼이란 게 남녀의 사랑만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. 애도 생각해야 하고 부모님도 배려해야 하고 며느리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죠. 뭔가 그쪽이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데요? 남자한테 복종하고 남자 말에 휘둘려서 사는 가여운 여자랑 싸우는 게 미안해지는데요? 굳이 싸울 필요 있나요? 그 사람이 욕심나면 그쪽한테 주면 되죠. 유부남은 저도 필요 없어요. 다시 연락할 테니까 제 연락처 저장해둬요. 아니요, 전 별로 연락하고 싶지 않으니까 괜찮아요. 남편의 내연녀랑 별로 할 말이 없어서요. 그 인간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나고 약혼했으니까 내연녀는 아니죠. 아니 그래도 내연녀는 내연녀인가? 제가 내연녀가 될 줄은 몰랐네요. 전 그쪽이 내연녀인 줄 알고 연락했는데 진심 황당하네요. 다시 연락하죠. 친구도 아닌데 뭔 연락을 또 해요. 그냥 갈 길 가세요. 저도 제 갈 길 갈 거니까요. 우린 그 인간한테 속은 여자들이잖아요. 같이 손잡고 그 인간한테 벌을 내려야죠. 일주일 후. 우리 아빠 유산은 어떻게 됐어? 그걸 왜 나한테 물어? 네가 영감 뒤처리를 했으니까 너한테 물어야지 누구한테 물어? 아버님에 관한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? 그땐 내가 출장가 있었으니까 그랬지. 유산 얼마나 되는지나 빨리 말해. 네가 받을 건 없으니까 관심 꺼. 내가 아들인데 왜 내가 못 받는단 말이야. 아버님이 사전 증여로 전부의 재산을 나랑 우리 애들한테 줬거든. 뭐라고? 나한테는 안 주고 니들한테만 줬다고? 대체 얼마를 줬어? 그러니까 그걸 왜 너한테 말해야 하냐고. 말 안 하면 내가 못 알아낼 것 같아? 당장 말해 우리 아빠한테서 얼마를 사기쳤는지. 사기친 적 없어. 아버님 스스로 마음으로 우러나서 우리한테 증여하신 거야. 그러니까 왜 아들은 남 빼고 니들한테 돈을 줬냐고. 대체 무슨 수작을 부려서 영감을 홀린 거야? 내가 간병하라고 했지 재산 훔치라고 했니? 아버님 쓰러지시고 2년을 누워 계시는 동안 네가 해드린 게 뭐야? 밥 한 번 떠먹여 드린 적 없고 목욕 한 번 해드린 적 없고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 없는 인간이 아버님 유산에는 눈독을 들이고 있어? 아버님한테 한 번도 따뜻하게 관심해 준 적 없는 인간이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애들도 한 번 안 보고 나한테 소리만 치는 꼴을 보고 아버님이 얼마나 미안해하시고 속상해하셨는지 알아. 아버님은 당신 재산을 나랑 우리 애들이 다 가지길 원하셨어. 그게 니들 맘대로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. 유류분 청구하면 해결되니까 내 돈 넘겨. 아버님한테 우리 셋이 증여받은 유산은 5억 원이야. 유류분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이혼하면 애들 양육비로도 모자라는 금액이야. 이혼한다고 누가 너가 나랑. 장난해. 나랑 이혼하고 혼자 애들 둘 키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. 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있으니까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. 갑자기 뭔 이혼이냐고. 영감 죽어버리니까 너무 한가해서 머리가 잘못됐어? 아버님 장례식에도 안 온 인간이랑 더 이상 같이 살 생각 없어. 그땐 회사 일로 출장 가는 바람에 바빠서 못 간다고 다 설명했잖아. 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데 어떻게 내 맘대로 회사를 쉬란 거야? 출장, 어디로 출장 갔었는데. 어디라고 하면 뭐 너가 알아. 내가 왜 몰라? 어디 출장 가서 어느 호텔에 묵었었는지 말해봐. 그걸 왜 내가 말해야 하냐고. 네가 경찰이야? 너 출장 간 거 아니잖아. 회사 그만둔 백수가 대체 어딜 출장 갔단 거야? 그걸 어떻게 알았어? 네 회사에 전화해봤어. 회사는 대체 왜 그만뒀어? 쪽팔리게 회사에는 왜 전화했어? 누군 회사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겠어?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만뒀지. 그럼 그렇다고 했어야지 왜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아버님 장례식에도 안 왔어? 회사는 그만뒀지만 건설 현장에 가서 육체노동했어. 너한테 말하고 싶어도 너가 알면 속상해하고 불안해할까봐 말하지 못한 거야. 수진이라는 여자와는 어디서 만났어?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랑 약혼까지 했다며? 무슨 소리야. 난 그런 여자 모르는데. 다 알고 물어보는 건데 모르겠다고. 말해봐. 그 여자의 존재는 어떻게 알았어? 그 여자한테서 연락이 왔었어. 지 약혼남이랑 무슨 사이냐고. 애 둘 딸린 유부남이 총각행세하고 다녔어? 유부남이 총각행세하고 다닌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내 남편이 그런 논팽이일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. 아 진짜 일이 왜 이렇게 꼬였냐고. 너랑 이혼하고 수진이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쩌냐고. 수진이한테 어디까지 말했어?
있는 사실 그대로 다. 그럼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? 그걸 나한테 묻니? 지금 당장 수진이한테 연락해봐야겠어. 일이 잘못되면 다 네 탓이니까 각오해. 잠시 후. 자기 나한테 뭐 할 말 없어. 너야말로 나한테 할 말 없니? 너한테는 진심이었어. 진심으로 널 사랑했고 너랑 결혼하고 싶었어. 언제까지 새치어로 날 속일 생각이야? 다 오해야? 뭐가 오해란 거야? 네가 애 둘 딸인 유부남이란 게 오해란 말이야? 내 와이프한테서 다 들었어? 말해봐, 유부남 주제에 나랑 약혼한 의도가 뭐야? 와이프에 대한 사랑은 식은 지 오래야. 지금의 나한테 여자는 너밖에 없어? 진심이야. 진심이고 나발이고 기혼자란 걸 속이고 나한테 접근한 것부터 넌 이미 아웃이야. 다신 그 낯짝 안 보고 싶으니까 잘 가. 난 진지하게 널 사랑하고 너랑 결혼하고 싶어. 근데 난 진지하게 너랑 헤어지고 싶어. 백수인 이혼남이랑 결혼할 생각 요만큼도 없어. 집안이 부자란 것도 대기업 부장이란 것도 총각이란 것도 다 거짓말이잖아. 부장은 아니지만 대기업에 다닌 건 맞잖아. 회사 연말 파티에서 널 만나고 첫눈에 반해서 네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. 결혼했고 처자식이 있는 걸 속인 건 100번 잘못한 거 맞지만 그건 다 널 놓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의의 거짓말일 뿐 절대 악의는 없었어. 너무 진부한 변명에 웃음이 다 나잖아. 네 와이프가 네 서랍에서 노트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내 정보가 적혀져 있다고 하더라? 내가 니네 회사 거래처 사장 딸이란 걸 알고 계획적으로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. 우리 부모님 정보랑 내 정보를 상세하게 적은 노트 보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. 내 학력, 성격, 내가 좋아하는 것들까지 자세하게 적은 걸 보고 소름이 끼쳤어.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쓰레기 사기꾼이잖아. 사기꾼까진 아니지? 모든 걸 속이고 나랑 약혼 반지까지 사고 결혼 약속까지 해놓고 사기가 아니라고.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기다려. 그럼 날 부사장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은 지켜줄 거야? 자기 아빠 회사에 부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해서 내가 직장도 그만뒀잖아. 그건 어디까지나 나랑 결혼했을 때 하는 말인데 넌 지금 나한테 차였잖아. 그럼 난 뭐야? 네 말만 듣고 퇴사하고 백수됐는데 나만 엿먹은 거잖아. 너 일부러 날 망가뜨리려고 퇴사하라고 종용한 거야. 날 속이고 지 와이프와 자식들을 거지발사계로 아는 놈한테 내려주는 벌이야. 난 네 말만 믿고 인수인계도 안 하고 퇴사해버려서 이미지도 다 망가졌는데 이제 어쩔 거야? 남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거야? 지 아빠 인생이랑 처자식 인생을 쓰레기처럼 보고 날 이용해서 인생 역전을 꿈꾼 인간의 인생으로 내가 책임져야 한단 말이야? 난 너한테 위자료만 받으면 되니까 징징대지 마. 잠시 후. 내 인생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속이 시원해?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니? 우리 아빠 간병 좀 맡기고 장례식에 안 간 것밖에 더 있어. 날 무시하고 나한테 폭언하고 바람 펴놓고 잘못한 게 없어? 그렇다고 내 서랍 속의 노트를 맘대로 뒤져보고 그 내용을 그 여자한테 다 팔아? 난 네가 그런 더러운 수법으로 내 발목을 잡을 여자란 건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어. 지금까지 열심히 벌어서 먹여 살렸는데 이렇게 배신 때려도 되는 거야. 너한테 부양받은 기억 없어. 지가 번 돈은 지 혼자 다 써놓고 먹여 살렸단 말이 입에서 나와? 이혼할 거니까 애들 양육비 일시불로 내고 위자료 줘. 난 지금 무직인데 무슨 돈으로 양육비랑 위자료를 주란 거야. 돈 빌려주는 곳은 많고도 많잖아. 내가 바람핀 건 다 당신이랑 애들 때문이야. 그딴 개소리를 변명이라고 늘어놓니? 널 호강시키고 애들한테 좋은 교육 시키려면 돈이 필요하고. 그래서 사장 딸이랑 결혼하고 부사장이 되려고 했어. 잘하면 나중에 처갓집 재산 다 물려받아서 우리 애들한테 줄 수도 있잖아. 도둑질해온 걸 내 아이들한테 줄 생각 없어. 돈이 무슨 죄야? 애들도 크면이 아빠 마음을 이해하고 존경할 거야. 살아보니까 그래도 돈이 제일 중요하더라. 애들은 네 꼴 보기 싫으니까 나랑 같이 살겠다고 했어.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어. 지금은 그래도 언젠가는 아빠를 용서할 거야. 백날 첫날을 버텨도 소용없어. 네가 바람핀 증거가 있는 이상 재판으로 가도 시간 문제일 뿐 결국 이혼하게 돼 있어. 나랑 애들한테 유산 있다고 우리한테 빌붙기로 한 모양인데 꿈깨. 너 같은 인간한테 아버님이 주신 유산 한 푼도 쓸 생각 없으니까. 그 후 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애들 친권 양육권도 저한테 넘겼습니다. 양육비 일시불로 주지 않으면 애들 볼 생각하지 말라고 했더니 애들한테 완전히 버림받긴 싫었는지 결국 돈을 빌려서 일시불로 내고 저와 내연녀한테도 위자료를 입금했습니다.
무직인 상태에서 사채를 빌렸기에 열심히 직장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고, 언제까지고 무직으로 있을 수 없어서 일단 알바 2개를 다니면서 빚을 갚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인생을 잘못 살면 대가는 치러야죠.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? 멤버십은 사랑입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?